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은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11월 10일이죠. 자, 일단 올해도 이제 뭐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닌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사실 뭐 한 2주 전,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르는 시장이긴 하지만 개인들 입장에선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응을 좀 잘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고,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상황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박스권이 뚫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종목들을 안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주식이 없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소외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그런 것들도 다수 보유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말 믿고 그대로 움직이신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그래도 잘 나셨을 수도 있는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뭐 파이오, 뭐 신약이 기대감이 있더래, 뭐 이런 것들 막 말만 믿고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특히. 물론 지금 뭐 화이자 관련주 KPX라든가 아니면 뭐 제일약품이라든가 이제 그런 관련주 빼고는 사실상 지금 오늘 대부분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들고 있는 바이오가 주저앉았으므로 아무래도 오늘 체감 지수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본 게임은 올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게임은 올해가 아니라 언제, 내년이 진짜로 여러분들 본 게임이니 내가 어떤 대응에 있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식에서 여러분들 몰빵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는 종목에 몰빵하는 게 저는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몰빵은 리스크가 사실상 달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러잖아요. 몰빵해갖고 잘 가면 다행인데 잘 안 가면 어떻게? 계좌가 힘들어져.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확률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은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안정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정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꾸준함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개인들은 사실상 굉장히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근데 빨리 벌고 싶은 마음만 있지 정작 행동을 그렇게 하고 나서 뭐예요, 어떻게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빠르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뒤로 후퇴할 수 있거든요. 더 뒤로 후퇴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고점이 한번 좀 뚫렸습니다. 그죠? 박스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진짜 다른 게 얼마 전이에요. 이게 며칠이야? 10월 3일.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말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저점이 깨졌네. 어떻게 난 손절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잡아드린 게 결국 뭐였어요? 개인 투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개인 투매 나오니 뭐하자? 우리는 팔지 말자 내지는 보유하자. 그죠? 둘 중에 하나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10일이죠.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지금 며칠 안 돼요. 지금 사실상 3일 빼야 돼. 10일 중에 3일 빼. 그럼 7일 만에 여러분들 전고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개인들 한번 시원하게 털고 지수는 어떻게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급등이 나올 때 결국 올라간 게 2차 전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은행, 그죠? 은행,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화학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잖아. 철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차화정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죠?
뭐 정화조, 차화정, 요건 이제 2010년도, 11년도 때 유행했던 그런 이제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는 개표가 완벽하게 진행된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재 흐름으로 보면 이제 선거인단을 270석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뭐예요? 양아치스럽고 찌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를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겠죠, 그죠? 그런 한 명, 물론 이제 집권을 누군가 하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좀 큰 파워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내년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어떤 수혜주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요때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중요했던 게 뭐냐면, 11월 3일 날, 그죠? 투표 이제 끝나고 11월 4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사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가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죠. 근데 오전 종보다는 오후장에 이제 넘어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수혜주가 올라갔고, 그때 이제 올라간 게 여러분들 뭐예요? 나스닥 관련주, 그죠? 포털이나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5G. 뭐 반도체 5G는 이제 가능성이 없나요? 그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왜? 시장에서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항상 현명한 게 아니, 둘 중에 하나지. 현명한데 결국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털어먹기 위해서 그날 급락을 시킨 거고, 아니면 정말 예상을 못했던가, 그죠? 근데 이제 그 관련주들이 그날 이제 올라갔고, 바이든 관련주는 급락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웬걸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 역전을 좀 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완전 180도 좀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어디 갔어? 이렇게 하나솔루션도 이렇게 지금 투표 당일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투표를 마치고 개표 이제 하기 시작한 그날이에요. 급락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이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요즘 장의 여러분들 트렌드라고. 그러니까 이런 장의 트렌드를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움직여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 나는 신재생 샀었는데요. 했었었는데 저는 이때 트럼프가 된 줄 알고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내지는 뭐 털렸습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신다니까. 왜?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구가 떨어지는 거고, 누군가 또 매수매도 이제 엇갈리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누군가 매수했지만 누군가 또 팔았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진행이 된 거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요즘 시장은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무조건 이거 될 거야라고 여러분들 확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바이든에 이제 베팅을 하셔갖고 신재생 무조건 갈 거야라고 이제 베팅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성과가 좀 크게 들어올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지금 중간중간에 예상을 할 수 없게끔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과연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올라가도 개인들 입장에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수 코스피 올랐어요. 코스닥 여러분들 지금 이제 끝났을까? 코스닥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코스피 긍정적이죠. 근데 코스닥 괜찮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상 시점이 다른 거지, 어차피 종목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타이밍.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령화 사회에서 신약은 계속적으로 개발 중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코로나 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유일한 신약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또 지나고 보면 이 또한 역시 별거 아닌 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등락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개인들이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상 지금은. 그죠?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올랐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그걸 샀는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전략 종목들
드렸을 때 여러분들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주도주들이 다수 들어있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철강이나 아니면 화학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죠? 신재생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포트 안에 들어있으면 이번에 소외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바이오만 그냥 무조건 많이 담았다라면 소외됐을 거고, 근데 그 바이오도 뭐 화이자 관련주로만 포트를 구축해놨다면, 근데 화이자가 어제 그런 발표를 할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겠냐고. 사실상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죠, 예전에 2011년도 때. 근데 후쿠시마 원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폭발했는데 뭐 때문에 폭발했어? 쓰나미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면 진도 9.0의 지진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진짜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건 원전 그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면 폭락하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항상 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몰빵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산 투자가 좋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이든 관련주랑 코로나19 피해주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피해를 많이 받던 뭐 대표주가 항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피해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음봉이 많아요, 사실. 음봉이 많고, 제가 일전에도 이제 한번 언급드린 게 항공이나 여러분들 뭐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언제 나올 줄을 모른다. 하지만 나오게 되면 뭐 피해받던 애가 올라갈 거니까 포트에 넣어두실 분들은 이렇게 넣어두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호텔 신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약세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좀 약세고,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막 급등하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도 고퍼, 우리가 이제 고퍼주라는 거는 결국 돈 못 버는데 기대감만 큰 것들 있지. 적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퍼가 안 나와요.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런 종류의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들 있죠, 고퍼주들. 근데 퍼라는 건 여러분들 실적이 안 나오면은 퍼가 산출이 될 수 없어요. 왜? 주당 순이익이니까. 주당 순이익이 나와야 돼. EPS가 나와야만 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퍼가 안 나와. 근데 이제 고퍼주나 아니면 적자 기업들보다는 저퍼 뭐예요?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자산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 사실. 저는요, 바이오 비중이 많아서 바이오 오늘 손실 봤고요. 그 손실이 있는 상황인데, 매수할 그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 머리가 아픈 거지. 현금 있는 사람은 그냥 강한 거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몰빵해놓고 기다리고 아니면 지금 뭐예요? 신용미수는 많이 땡겨 썼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얻어맞으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물렸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 왜? 손절하세요. 막 손절도 못하고 손절을 안 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요거는 스타트, 그러니까 첫 단추가 좀 잘못 껴진 거지. 예.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많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있죠. 그냥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저기 TV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사실. 그냥 끌려가면은 절대 지금 기회를 여러분들 살릴 수가 없고, 기회를 못 살리면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이 유동성,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있는 요 상황들 있죠. 내년에 만약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코로나도 잡힌다라고 하면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금리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유동성 회수거든.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효과를 언제 다시 보겠어? 또다시.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어찌 됐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순환매예요, 순환매. 많이 오른 거는 내려오는 거고 많이 안 오른 거는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라면 이 순환매 여러분들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자, 코스피는 3개월 만에 박스권 돌파하며 추가받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왜? 3개월 동안 박스를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강세 내지는 그 이상 강세를 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저항을 뚫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주, 뭐 포털, 네이버, 카카오죠. 그다음에 이제 게임 뭐 NC라든지 넷마블 이런 것들 많이 밀렸습니다. 조정 나왔으나 재료 있는 종목은 다시 반등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는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갈 주식이면 가겠지. 왜? 여러분들 갑자기 뭐 네이버를 안 쓴다든가 유튜브를 안 본다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동안에 지금 언택트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간 만큼 이제 좀 밀리겠지. 그럼 밀린 다음에 갈 거면 다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 기회를 활용할지 아니면 뭐 매도 기회를 활용할지는 봐야겠지만 결국 갈 주식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조금 전략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일이 이제 광군제죠. 빼빼로데이 광군제라고 하는데 최대 소비 시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백화점 가보거나 마트 가보면은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뭐 반값 뭐 30% 그 이상 할인 좀 많이 해서 유통 활기를 조금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광군제고 미국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땡스기빙데이 다음 날입니다. 언제? 11월 27일이에요. 11월 27일이 미국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소비 시즌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2일은 옵션 만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뭐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물린 사람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러면 이제 물린 사람 대응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훨씬 많아요. 원래 사실상 그죠? 개인들은 저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현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또 그러다가 여러분들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풀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분들. 근데 이거를 이제 돈 버는 방법으로 가야지 계속 내가 그냥 운에 맡기면은 남아있는 자금도 어떻게 까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울 거 없잖아요. 그죠? 현금 있으면 그냥 좋은 거 사고 기대감 있는 거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정을 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마치 백신이 개발된 것처럼 움직이죠. 백신이 개발된 것처럼 움직이는데 차트 흐름 간단하게 좀 봅니다. 차트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후행적이잖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전략 종목에서 지금 신재생 관련주 있죠. 뭐 수소 관련주, 뭐 진성TC라든지, 그죠? 두산퓨어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금융주주라든지, 아니면 뭐 CS윈드, CS베어링, 뭐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때 오를 때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때 샀어요. 눌릴 때, 그죠? 그러니까 눌릴 때 샀으니까 올라갈 때 뭐예요? 차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핵심도 거기 있어. 그럼 올라갔으니 이제 더 갈 건지 아니면 빠질 건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그 올랐을 때 뭐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제 그걸 여러분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지나고 난 거에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지나고 난 거. 왜? 여기서 차트 좋아졌으니까 이때 들어가. 왜 이때는 뭐하고 이때 사? 그죠? 안정적이지 않나요? 뭐가 안정적이야? 어차피 주식은 위험자산인데. 안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항상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종목이 뭐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았던 종목, 사고 싶었던 종목 누가 좋다 그러면 그거 많이 산다고? 그러다가 물려버리면은 또 약도 없어요. 그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수익 나는 방법으로 가야죠. 그죠? 수익 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그럼 뭐가 좋을 거면 집중하세요, 그냥. 좀 이따 이제 그 종목 이야기 할 테니까 그 종목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차트를 잠깐 보면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실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요때 이만큼 박스예요. 그죠? 근데 박스권 기간치고 상승폭이 굉장히 조금 미미하죠.
외국인 지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40%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외국인이 큰 수익 보고 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뭔데? 많이 땡겨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봐봐요. 요렇게.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2년, 3년,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동안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져요?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건 한 곳에 모이는 걸 수렴이라 그러고, 발산이라는 건 어떻게 뻗쳐 나가는 거 우리가 이제 발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수렴되고 어떻게 이만큼 오르지? 몇 년 동안 올라? 하나, 둘, 셋, 넷, 4년 올랐네? 그럼 3년 조정받고 4년 올랐어. 그럼 적어도 3년 조정받으면 3년 정도는 올라야 돼. 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권 지금 몇 년이에요? 한 6년 정도 박스죠? 근데 올라가는 게 꼴랑 1년이에요? 지금 폭도 얼마 안 되네? 왜 봐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이제 V자잖아. 많이 빠지고 많이 올랐지. 근데 우리나라 기업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지. 그죠? 왜? 지정학적 리스크. 왜? 북한이 언제 미사일 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갈 뻔하다가 이제 얻어맞은 건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이 박스권이 연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더 편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넘어왔고, 전고점 넘어가는 건 사실 일도 아닙니다. 왜? 200포인트 올라가면 전고점, 150포인트구나. 그럼 지수 여기서 6%, 7% 올라가면 여러분들 신고가예요, 사실. 그럼 삼성전자 혼자 땡겨도 그건 땡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땡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아직까지도 외국인 지분이 높다라는 거.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이 아니죠. 지금 며칠이야? 봐봐요. 외국인들 갑자기 매수 들어왔죠. 코스피만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온 게 얼마? 2조 원 정도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만, 근데 코스닥은 큰 금액은 아니네. 근데 선물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이야. 그럼 코스닥은 거의 매수가 지금 없다라고 치고, 코스닥은 지금 거의 매수매도 왜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는 2조 한 5천억 정도, 저점 대비 마이너스 5천억에서 어디 플러스 2조까지 2조 5천억 정도 매수.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천억에서 어디 1조 5천억까지. 그럼 대략 한 4주 정도 들어왔죠. 4주 정도. 그럼 자기들이 지금 돈 들여서 땡긴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좋아? 기관이 좋은 거고 개인들이 좋은 거지. 비싸게 팔면.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땡기고 자기들이 이제 서서히 물량을 덜어내는 시기가 오겠지.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본 게임은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이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입장이고,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가 언제? 내년이죠. 내년일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 실적. 그 다음에 심리. 왜 좀 불안 심리보다는 안정된 심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실적, 심리, 그 다음 유동성. 요 3박자. 왜 올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50%가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상 컨센서스보다 좋다. 그럼 내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심리.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똑같아. 어려울 때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안정되면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돈이라는 게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유동성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회수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거지. 왜?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나서 경제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풀었던 돈을 회수하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뚫릴 가능성이 높죠. 충분히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게임은 언제? 올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 내년 시장을 보고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고. 진짜 중요한 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죠 지금. 일본 지금 요렇게 지금 급등 나오잖아요. 그죠?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가 좀 많이 올라가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들은 뭐 홍콩항생 같은 경우도 좀 계속적으로 좀 급등이고 상해 같은 경우가 좀 주춤한데 중요한 거는 요런 어떤 머니 게임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끝났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미 지금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신고가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데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지금 박스권인데 중요한 거는 요때 박스권인데 악재가 몇 가지가 나왔죠. 뭐 미국이 코로나 환자가 12만 명을 넘어가더라. 코로나 환자 12만 명 넘어가더라.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 대선 끝났죠. 불확실성 해소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온갖 악재들이 있는 시점에서도 뭐 박스권이 지지되는 거를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고 그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박스가 아직 넘어간 건 아니에요. 박스권이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엄청 쏠리죠. 근데 지금 뭐 삼성 SDI도 일주일 올라가니까 신고가 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순환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종목들이 뭐 100% 올라가는가, 뭐 50% 올라가는가 이거는 대장이나 아니면은 대장이 아니냐 차이. 그러니까 대장이냐 아니냐 이제 그 차이인 거지. 갈 주식은 가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거꾸로 매매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들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요만큼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 정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한 10배, 20배짜리 종목들이 많아요. 10배, 20배, 10%, 20%가 아니라 10배, 20배. 그냥 간단하게 금호석유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왜 드리냐면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 안 늦었어. 왜? 본게임은 시작도 안 했거든 사실. 본게임이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본게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게임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조금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이 근데 변동성이 큰 거를 지금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좋게 봐야 되거든요. 왜? 그 변동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먹을 게 없어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날 게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조금 엇박자를 타서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앞으로 실수를 줄여가면 되는 거거든. 자, 지금 2009년도, 2008년도에 여러분들 금호석유가 얼마였는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나 지금 어떤 상승 파동의 끝자락이나 상승률은 비슷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2010년 1월 달에 18,000원, 그러면 2만원이라 칩시다. 2만원 치고 2008년 10월 달 11,650원. 만원, 2만원. 그럼 15,000원이네? 요때 금호석유가 15,000원이었어요. 근데 2010년, 11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25만 7천원까지 갑니다. 물론 이거를 저점에 사서 끝까지 먹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대형주가 저런 흐름들이 비일비재해요. 엄청 많이 나와. OCI, 동양제철학 아시죠? 예. 자, 지금 2009년도에 지금 20만원이었던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게 20만원이에요. 요렇게 여러분들 뭐예요? 65만원이에요. 3배, 그죠? 300%. 그럼 200% 이상 수익이 난 거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막 보시면은 뭐 만원도 안 돼, 그 10만원도 안 되고, 한 만원 돈 했던 게 60만원까지 갑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이 왜 만들어지냐면, 결국엔 기관들이나 외국인도 비싸게 기업을, 주가를 띄워서 어떻게 팔아먹어야 되거든. 예. 동양제철학은 이때 더 많이 올랐네. 요때 얼마? 4만원짜리가 요때 어떻게 돼요? 40만원, 10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상승장에서 상승파동 여러분들 끝자락에서 저점이랑 비교를 해보면 10배, 20배짜리가 있다고. 근데 그게 중소형주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에서 나온다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들 다 못 드셔도 그게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수익을 이런 식으로 내야 돼. 먹고 또 다른 거 저점에서 하고, 먹고 또 다른 거 저점에서 하고, 먹고 또 다른 거 저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왜? 이 종목 한 가지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주 한번 볼까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이 얼마? 2,600원입니다. 언제? 2005년도 3,000원짜리가 지금 결국에는 2007년도 고점에는 3만원이 넘어가요. 그럼 2, 3년 그죠?
근데 여기 지금 2010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사실상. 왜? 주도주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주도 업종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트로이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그죠? 근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갖고 트로이카 플러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포털이라든지 이런 쪽. 예. 지금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18,000원짜리가 11만원. 오히려 증권주가 지금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많이 못 갔죠. 이것도. 근데 증권주도 결국에는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많이 튀더라라는 거죠. 이 과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요. 왜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중소형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번 먹고 버려지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한번 자기 시대가 오거든. 왜? 기업주 중에서 우리가 안 쓰는 제품이 없어. 응? 여러분들 다리 만들 때 뭐 쓰나? 돌만 써요? 아니죠. 철 쓰잖아. 자동차 만들 때 뭐 쓰나? 철 많이 쓰죠. 그죠? 플라스틱보단 철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차이는 뭐 공급이 과잉됐다 아니다 이제 그 차이인 거지. 근데 마치 뭔가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뭐 지금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 당선이 됐고 민주당이 됐을 때랑 공화당이 됐을 때랑 또 주도주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3만원 4만원짜리가 27만원까지 5배 6배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뭐 계좌 저는 마이너스 20%인데요. 마이너스 30%인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좌가 완벽하게 박살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고 그 시작점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점에서 피크까지 얼마만큼 오른다고요? 10배, 20배도 수두룩하다. 뭐가? 대형주가. 그럼 중소형주는 더 많이 오르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종목만 그러니까 100% 200%만 올라도 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원금이 지금 약간 상처가 가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마이너스 20%뭐 마이너스 30% 정도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났다고 해도 요거 살아있어도 여러분들 뭐 기회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방법이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차곡차곡 어떻게 되겠어요? 승률 있게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원금 이상으로 버는 부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속도가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아니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가셔야지 일확천금 노리면은 결국엔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는 건 안 좋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나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상승 파동이 지금 과연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정확하게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이것도 지금 보면 어찌 보면 한 1년 씁시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1년 쓰고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올라가고 내년 조정받고 만약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크게 올라갈 때는 중간 조정 과정이 꼭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조정 크게 받고 크게 가고 또 조정 받고 또 오르고. 그죠? 그럼 한 번 올랐으니까 조정이 한번 또 크게 나오는 구간이 생기긴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뒤에는 또 큰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의 특징은 변동성이 커요. 딱 2번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자인 것처럼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거. 그것도 좀 충격적이고 사실상 개인들을 지금 털어먹고 개인 투매 나옵니다 이야기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저점 자리예요. 개인 투매 나오니까 팔지 마세요. 일단 보유하세요. 말씀드린 자리가 또 이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개인들 한번 털어먹을 때까지 주가를 뺐다라는 게 여러분들 크게 지금 계속적으로 뭐예요? 흔든다라는 거죠. 뭐 많이 흔들어. 그럼 개인 물량을 많이 먹었다 아니면 먹을 거다라는 얘기는 뭐야? 결국엔 크게 땡긴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크게 땡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 그냥 계속 가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가도 길게 간다는 얘기죠.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길게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길게 가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뭐 길게 오랫동안 갈 때 내가 거기서 최대한 많이 먹는 게 수익이 크겠지. 그죠? 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주가가 빨리 올라서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봐봐요. 코스피가 올랐죠. 근데 코스피 정보 여러분들 없었으면 수익이 없는 날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수가 오른다고 무조건 나에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을 거다라고 봤으면 나가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나서 그 종목을 갖고 있어야지. 맞잖아. 그죠? 그럼 지수가 좋다고요? 가겠네. 봐봐. 그럼 지수가 좋아질 겁니다 하고 그 관련돼 있는 거 여러분들 추천 안 한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그 전략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형주로 싹 깔아놨지.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그죠? 물론 그 중에 안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개 중에 얼마? 7, 8개. 그러니까 승률은 최소 5할 이상은 돼야죠. 근데 10, 80% 정도 승률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그냥 주식에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건. 근데 봐봐, 지수 올랐죠. 근데 SDI가 없어. 그러면 뭐야?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면 나는 그 관련돼 있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좋은 거지. 그죠? 42만 5천원짜리 54만 원 건데 25% 올랐어요. 얼마 만에 이번 한 2주 동안. 맞지? 근데 이건 준비가 안 돼 있고 계속 여러분들 가는 거에만 집착하고 현금 없고 미수몰빵하고 신용몰빵하고 이러면 언제 돈 벌어?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신용비수를 써도 돈을 항상 남겨놓으라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한 700만 원만 써도 3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갖고 계세요. 어차피 이것만 신용으로 사면 되잖아. 그래도 갖고 있는 종목보다 그 자금보다는 더 큰 자금으로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꽉꽉 눌러 담아갖고 항상 빠질 때 여러분들 대응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현금 있으면 두 가지 장점이 뭐냐면 리스크 관리도 리스크 관리지만 중요한 건 이때 털린 개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털린 개인들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주식, 강한 주식이 뭔지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팔고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해서 파는 거 말고 내가 지금 이걸 물렸는데 저거 왠지 갈 것 같아. 그래서 내 거를 팔고 저거를 이제 사야겠어. 그랬는데 내 거 팔고 저거 샀는데 저거 빠지고 내 거 갖고 있던 게 올라가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거 여러분들 몇 번 당하면 멘탈이 나가서 주식을 아예 못해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고 내가 사지도 않는 게 계속 올라가서 결국엔 나한테 기회가 안 오고 그냥 그 시장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같이 물렸는데 팔고 사는 거는 진짜 비추예요. 진짜 분산력이 뛰어나서 정확도가 높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게 아니거든 또. 그죠? 그러면 첫 단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법을 올바른 방법대로 여러분들 가시는 게 맞다. 올바른 방법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는 안 돼, 몰빵은 안 돼. 몰빵이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몰빵해서 수익 난 적이 많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뭐 몰빵해갖고 이 종목 무조건 가니까 몰빵하세요. 근데 결국 어때? 안 좋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맞잖아. 주식은 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높은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확률이 높은 방법이 뭐냐? 몰빵보다는 분산 투자. 그죠? 그러면 그 분산 투자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가?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알파를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알파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알파를 아직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알파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매매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장중 대응이 바로 안 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분석이 안 될 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아직 경험이 없다고 할게요. 아직 경험이 없어. 나는 주식한 지 2개월 됐습니다. 한 달 됐어요. 누가 주식해서 돈 벌었다 해서 주식을 했는데
근데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아, 누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막 물어봐 저한테.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면 뭐하러 샀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지? 야 그거 뭐 진단 좀 해줄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고 뭐라 그러냐가 아니라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어떤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동 자체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식은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투매 잡아드린 거고 저점에서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유를 하면서 종목을 들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제대로 리딩 못하고 시황 안 써드렸으면 들고 올 수 있었을까? 물론 그냥 존버해갖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왜? 이번에는 그러면 뽀록으로 먹었다 칩시다. 아니면 본전까지 왔다 칩시다. 그럼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확률 게임이라니까. 한 번은 괜찮아.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 여러분들 두 번은 맞아요. 냅두면 맞잖아. 그죠? 근데 12번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즉 확률이 높여가는 방법을 하려면 정석대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보면은 알파를 지금 쓰는 분들은 결국 장중에 대응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직장인 분들이 계시니까. 직장인 분들은 일해야 되는데 주식하고 있으면은 잘릴 위험이 있어. 아니면 진짜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외근 나가거나 그죠? 뭐 택시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운수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팅이 잦은 분들 그죠? 회의가 많은 회사 누군가는 뭐 책상에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죠? 장중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뭔데? 대응이 안 될 때 자기가 대응 못하는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 알파한테 맡기면 돼요. 알파한테 맡기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뭐야? 지식이 아직까지 별로 없는 분들 한두 달 돼갖고 주식을 다 공부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지. 그치? 시장 경험이 많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내 상황도 맞아야 돼요. 주식은 공부만 잘한다고 주식 잘하지 못해요. 왜? 공부는 잘하는데 애가 왠지 완전 새가슴이라 갖고 매수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살짜리에서 못 사는 거고 팔짜리에서도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경험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알아서 분석해주고 리딩을 해주니까 이대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뭐? 알파를 쓰시는 분들은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분산 투자가 여러분들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종목 사서 대박을 내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세력이라서 내가 이거를 이제 1,000원의 평균 단가를 맞췄는데 3,000원까지 땡길 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돈이 많아서 그 자리가 오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 100% 확신하는 그런 투자자 아니면은 100% 사기도 힘들고 항상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종목 100% 몰빵했는데 종목이 안 가. 근데 다른 종목이 막 올라. 그럼 어떻게 돼? 기분이 안 좋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흔들려요. 그거 몇 번만 여러분들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내 거 팔고 저거 산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웬만한 개인들한테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고. 그럼 정보가 여러분들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주식에서 돈 벌고 있겠네. 그게 아니다라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몰빵해도 사실 어려운 게 그게 현실적인 부분에 부닥친다라는 거. 결국 뭐야? 몰빵이 여러분들한테 승률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가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몰빵했는데 이거 만약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 거래 정지 당하거나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 헬렉 스미스 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리스크가 커. 그러니까 내가 막 100% 먹을 수도 있고 100% 손실 날 수도 있으면은 저는 안 해요, 사실. 100% 수익 날 수 있고 50% 손실 날 수 있으면 저는 좀 해봐요. 그냥 계산해 해봤을 때 200% 먹을 수 있고 마이너스 20% 손실 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바보죠. 근데 똑같거나 손실 날 가능성이 더 높으면 굳이 그걸 몰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자, 아무튼 그래서 분산 투자. 자, 우리 지금 알파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 아니면 뭐 1,000만 원 있다.
그럼 종목을 여러분들 최대한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뭐 20개 내지는 뭐 40개. 근데 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저희가 기본적인 세팅은 얼마 5%로 돼 있어요. 5%.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20종목, 그죠? 20종목이 기본 세팅인데 사실상 요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게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디 20개에서 한 4, 50개 정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왜? 어차피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딱 시장을 보니까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뭔데? 화이자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어떻게 빠지겠네? 그죠?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주식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한 종목에 만약에 몰빵했는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 몰빵했는데 얻어맞으면 어떻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20개 종목을 샀다. 5%씩. 근데 100%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두 종목이 문제가 됐어. 5%씩 산 게 두 종목이 문제가 됐어. 최악의 상황은 뭐 상패까지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 10% 나가리죠. 근데 90%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럼 90%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또 기회를 잡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오늘 같은 경우도 뭐냐면 내가 5% 샀는데 오늘 마이너스 10% 얻어맞았어. 근데 내가 한 4종목 샀는데 이거 한 3%에서 5%씩 올랐어. 그러면 이 손실분 충분히 여러분들 뭐 만회할 수 있거든. 중요한 건. 근데 몰빵했으면은 이게 만회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만회가 됐어. 그럼 뭐 퉁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현금 만들 수 있죠. 손실 난 거, 수익 난 걸로 퉁쳐서 잘라. 둘 다. 그러면 잘라서 뭐 현금 들고 있으면 나한테 또 기회가 오겠지.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장점이 이거라고 지금.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종목이나 업종 어떤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또 기회를 뭐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예. IT 넣고 5G 넣고 바이오 넣고 엔터 넣고 2차전지 넣고 자동차 넣고 여러 가지 갖고 있고 가능성 높은 것들을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 한두 종목이 어긋나도 다른 것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 내주면 어긋나도 이거를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화 시킬 수 없는 거는 무조건 몰빵해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시기에 매매를 했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정상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장점이 있는 게 결국 뭐다?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전략 매매 알파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매수금 제한 설정이 있고, 뭐 매수 전략 설정이 있고, 시스템 매매 설정이 있고, 회차별 매도 전략이 있고, 뭐 기본 설정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금액 대비 얼마만큼 한 종목에 들어갈 거냐라고 지금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억이 있다. 그럼 1억, 그럼 한 종목에 500만 원, 그럼 5% 이상 사지 말란 얘기죠. 그거를 지금 설정을 하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빠질 때 만약에 분할매에서 하시고 싶으면 요 기본 설정대로 하셔도 좋지만 본인이 수정하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9%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얼마? 1배수 3차. 그러면 처음에 한번 9% 마이너스 9%에 한번 사고, 또 빠지면 또 사고, 또 빠지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근데 막상 분할 매수 여러분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언제? 매수한다고 걸어놨는데 빠지니까 막상 매수하기 불안했던 분들 계시죠? 야, 이거 사도 되는 거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심리 때문에. 야, 그래, 내가 빠지면은 다 사줄게 이러다가 막상 밀리면 겁먹는 분들 계셔. 그건 뭐 본인 심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유리한 자리에선 사야 되거든. 근데 심리는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투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코스닥 지금 보시면 10월 말에 아주 그냥 급락했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막상 시장 빠질 땐 더 빠질 것 같아서 현금이 있는 분들도 매수가 어려워요. 왜? 현금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좋긴 하지만 뭐가 문제야? 더 빠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현금이 있어도 못 산다고. 뭐 언제? 저점 매수가.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없애준다는 얘기죠. 뭐 AI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스템 프로그램은 아시겠어요?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이제 목표선 잡아갖고 뭐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까 자리를 비웠는데 매도를 못했어. 근데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거든, 매수가 들어올 때. 근데 매도가 안 됐어, 아니면 못했어. 그런 분들은 뭐 그냥 팔릴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장점이야. 그러니까 요즘 시장 트렌드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시장 변화가 너무 좀 빨라서,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린 게 하나금융주주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죠. 이거 왜 사나 싶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왜 사나 싶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놨으면 여러분들 이거 뭐 차익 됐잖아.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려요. 대형주니까 좀 평소보다 비중 더 사셔도 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그지? 근데 이런 것들로 포트를 구성을 해놓으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작은 것 같지? 이거 만약 2% 샀다고 칠게요. 왜? 완매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5%까지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서 5%까지 안 사졌어. 근데 2%만 샀어. 근데 이런 종목이 만약 20개라 칩시다. 그럼 40%야. 비중이 작아요? 안 작죠. 그러니까 확률 높은 종목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종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다. 편의점 가도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처럼 내 포트에도 다양한 주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집에서는 하나로 승부 보는 데 많죠. 몰빵이에요, 그건. 근데 그런 가게는 몰빵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수제비도 팔고 칼국수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이상한 것도 막 다 섞어서 팔어. 그런 데는 하나가 안 팔리면 다른 거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먹겠지. 그러면 그 집은 장사가 잘 돼? 아니잖아. 백종원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 가지 자신감 있는 걸 해라, 확실하게. 응? 여러 가지 발 담그면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몰빵이 주식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변수가 많아. 그 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성이 있어요. 내가 아는 정보랑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 정보랑 달라. 그죠? 홍남기가 아는 정보랑 달라. 그럼 누가 수익 보겠어? 정보 좋은 사람은 수익 보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빵이 위험한 거지. 대신 걔네들은 흔적을 남기는 거고, 사실상 가능성 높은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면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금융주주 왜 이야기했으며 신재생 왜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포트 안에 왜 그렇게 깔아놨겠습니까? 다 알아가서 알아서 움직여주잖아. 그죠? 움직일 때 이걸 왜 샀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금융주주 씨가 안 갈 것 같은데 왜 사지? 지루한데 왜 사지? 근데 뭐 지루해. 지루한 게 손실 보는 것보다 낫지. 근데 지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수익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런 식이. 네. 봐봐, LS, CS 윈드, CS 베어링,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효성중공업 다 그때 이야기했는데 올라갔다 좀 밀렸어요. 밀렸으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밀리는 거 지금 장이 올라가는데 손실 나는 거 추천하고 별로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되게 근시안적인 거예요. 당장에 지금 당장밖에 못 보는 사람,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매집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결국엔 다 올라와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처럼 분할 매수의 장점, 매집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제가 있었으면 더 그거 했을 텐데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장 이야기는 더 하지 않고 종목 이야기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게요. 물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해드릴 얘기가 사실 많아서. 자, 전략 종목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포인트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시장은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방법은 여러분들 결국 몰빵이 아니라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분산 투자의 장점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공부를 대신해 줘.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장중에 대응이 어려울 때 대신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식에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좋아요, 한 종목에. 근데 꾸준하게 뭔가 순환시켜가는 게 여러분들 알파의 장점이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나금융주주 같은 거 사겠어요. 언제 CS 베어링, LS 이런 거 사겠어.
안 그래요? 그죠? 생전 쳐다도 보지 않은 종목들이 여러분들 포트 안에 있어서 뭐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개인들이 이런 거 안 산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지는 어디서 혹하는 거 이런 거 잡주 이런 거 매매하지. 그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결과가 안 좋잖아요.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잡주 매매할 때가 아니라 대형주도 2주일 만에 20% 올라오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지금은 여러분들 잡주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오케이? 물론 대형주라고 무조건 다 우량주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서 여러분들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종목 기가레인 가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이번 주에 대부분 다 발표가 될 거고요. 이번 주 만약에 안 나오면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거니까 실적 발표 한 거 안 한 것도 구분하세요. 자, 기가레이는 2030원 2030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자, LNF 지난번에 매매했던 종목인데 요거 포트에 아직 있으실 수 있거든요. 아니다, 매도 나갔겠구나. LNF 42,000원 다시 잡을게요. 2차전지.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이 있어요. 트럼프가 탈퇴했어요. 이 뭐 같은 대통령이 탈퇴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지구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나 없어지는 나라도 있고 여러분들 사는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어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야 우리 나갈게 이래 버린 거예요. 되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시 재가입을 해서 어떻게 탄소를 줄이는. 근데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액션, 그러니까 투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이 원자력이 죽으니까 신재생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공부가 안 된 분들이야.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가려고 하고 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니면 다른 쪽 수소 관련. 그거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잖아. 그 외국인들 왜 사겠어?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들 지금 썬파워 이런 데 검사 한번 해봐요. 예? 퍼스트 솔라 미국 조식 걔네 신고가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신고가가 나왔냐? 절대 그렇지 않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2,300원 한솔홈데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업종의 대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45,500원 갈게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료전지에서는 우리나라 탑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그런 전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전지가 없으면 수소차 못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자, IS 동소는 좀 느려요. 자리가 좋은데 좀 느려 저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요. 땅은 적지 쓰레기는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매립지나 아니면 매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환경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SK에서도 인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쓰레기 관련주 업체들,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폐기물 업체들은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와이언텍 12,500원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전에 추천드린 종목인데
YN텍은 매각과 그 다음에 해운도 같이 있어서 최근에 해운주 흐름 좋죠. 지난번에 대한해운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대한해운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어? 상한가 갔죠 어저께? 지난번에 근데 대한해운 매수 추천 나가고 나서 거래 정지가 조금 있었을 텐데 어저께 상한가 갔습니다. 들고 계셨던 분들은 큰 수혜를 받겠지. 음, 27,000원 셀레믹스 28,000원 27,000원 셀레믹스는 27,000원 잡을게요. 27,000원 가격 주문사고 아니면 사지 마세요. 이거 한번 급등했던 종목인데 급락하거든요. 거래량도 괜찮고 재료도 아직은 좀 살아있어서 그 지난번에 PNK 피부라는 종목도 한번 추천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급등 한번 했어요. 셀레믹스도 물론 지난번에 사인 나갔는데 좋게 끝났습니다. 자, 프로텍 28,500원에 등록할게요. 프로텍 28,500원 애플 수혜주기도 하고 LED 장비, 디스펜서 장비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대동공업 7,500원. 그 다음에 지난주도 이야기 드렸지만 텔레칩스나 칩셋미디어 이런 거 자율주행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텔레칩스는 오늘 조금 이제 고개를 쳐들었고 칩스는 어차피 방향성은 똑같은데 조금 부진한데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세요. 제이시언 시스템. 자, 제이시언 시스템 8,900원 등록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딱 두 가지예요. 비트코인 그 다음에 드론. 드론을 이제 정부에서 좀 밀려고 하는 사업이고 물론 얘네가 이제 드론은 개발해야 하고 뭐 생산은 아니지만 퍼블리싱.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또다시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위험자산이 올라가면서 같이 좀 땡겨져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막 같이 따라 붙자의 느낌은 아니라서. 일단은 제이시언으로 좀 그거 할게요. 자, 서진 시스템 45,000원. 5G 반도체 장비 주식입니다. 해성 DS 19,000원. 해성 DS 19,000원. 요거 실적 나오는 기업이고 자동차용 칩 반도체 업체거든요. NSP 관련주이기도 해요. 수혜주. 자, 이건산업 9,500원 가겠습니다. 9,500원. 이건산업. 요것도 신재생 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후성, 휴캠스, 그 다음에 한솔홈데코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제 요 이건산업은 한솔홈데코랑 같이 움직여요. 건자재. 예.
그래서 9,500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대응을 할게요. 아까 한솔음대코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번에 사인 나간 거 지금 오늘 매도 됐을 거예요.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한세 실험 18,300원. 한세 실험은 OEM 업체죠, 여러분들. 미국 경기 좋아지고 하면은 의류 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18,300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림기계 5,250원 등록할게요. 이거 풍력 관련주의 이것도. 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한 14개 제가 지금 뽑았고요. 중복되는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기존 거랑. 물론 중복되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갖고 계신 게 매도가 안 나갔으면은 거기에 이제 더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셔야 될 거는 이미 뭐 예를 들면 뭐 기가인이 여러분들 포트 안에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추천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전략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처음에 전략 사실 때 몇 프로 사세요? 한 1.5에서 2% 사시게 되잖아요. 물론 그거를 나는 5% 살 거야 내지는 뭐 3% 살 거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기본 세팅이 저희가 이제 5%로 돼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한 1.5에서 2%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갖고 있는 거에 추가적으로 전략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매수하셔서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가격에 등록을 하시면 기존 거에 추가가 되겠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략 등록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우리나라 장이 진행이 될 때는 나삭 선물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1% 정도. 근데 지금 또 플러스로 돌렸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일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철저하게 원칙대로 여러분들 움직여 주시고 전략이 과연 뭔지,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지금 뭐 종목 등록하는 이야기 말고 시장을 대응하는데 유리한 전략이 뭔지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략 종목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등록을 하셔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좀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계속 보유만 하려고 하시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 의미가 아니라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올라갈 땐 좋지만 빠질 때 또 크게 밀리거든요. 이번에 보셨겠지만 2, 3주 전에 시장 조정 나올 때, 그죠? 기본 지수 올라왔잖아요. 또 어떻게 그때 많이 밀렸죠. 근데 또 누군가 그때 털려요. 또 누군가는 또 대응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도 좀 잘 확보하고 살짜리에서 또 사고 팔짜리 팔아야 되는데 항상 많이 먹으려고 하고 많이 싸게 살려고만 하면 여러분들 올바른 대응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경계하시고 잘 지켜주시면 된다. 그죠? 시장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흐름에 맞출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만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목 바로 올려드릴게요. 뭐 방송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또다시 저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